여러분은 공산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저 노력과 경쟁을 없애면서 발전하지 못한 퇴보의 체제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사실 공산주의 사상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돈 많은 자본가들이 판치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산 국가들을 보면 어느 나라들보다도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고 심각한 인권 유리는 물론 손짓 하나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태어난 사상이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일단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점은 칼 마르크스인데요. 칼 마르크스는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나 공산주의의 시초를 정립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당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본 자본주의의 세상은 너무나도 불평등해 보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적은 임금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 하루 최소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도 살인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 또한 굉장히 짧았었죠. 심지어 10살밖에 안 된 아동들조차 하루 16시간씩 노동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아동 노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들이 모든 시간을 노동을 하는 데 쓰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자체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저임금 노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본가들의 돈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반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뿐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 시대를 겪으며 자본주의는 곧 몰락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는 절도와 같은 범죄율이 급증했는데 마르크스와 뜻을 함께한 엥겔스 또한 이러한 병폐를 꼬집으며 자본주의와 공장체계의 확산은 모든 곳에서 범죄의 증가를 낳는다며 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굴레를 없애기 위해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을 뜻하는데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궁극적인 이상향은 모든 사유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나아가 국가와 법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완전한 평등의 사회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완전한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 속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마르크스는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주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생산수단과 자본들을 빼앗을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많은 공산국가들이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지향한 완전한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본들을 전부 빼앗아 분배하기 위해서는 결국 폭력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엥겔스 또한 혁명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길 바라지만 자본가가 노동자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폭력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분석했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혁명주의자들은 공산당 조직과 당의 이익을 위한 헌신적 투쟁을 최고의 의무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혁명의 과정 속에서 선봉장으로 앞장섰던 이들이 이 공산당 조직에서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빼앗고 모든 계급이 사라졌음에도 이러한 권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마르크스의 이상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스탈린은 모든 계급이 소멸하면 국가 또한 소멸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아예 반대로 외부의 자본주의 세력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공산당 치하의 국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과정 속에서 최고 조직은 공산당 외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산당 단 하나의 일당 독재 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성과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에게 그 당내에서도 최강의 권력이 몰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과정을 보게 되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몰아내고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혁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집필한 공산당 선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이룰 것이라고는 속박의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이러한 전체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게 돼서 생기는 문제점은 전체의 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임무 수행만이 우선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은 모두 묵살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따라서 공산혁명이 성공하게 된 이후 국민들은 오히려 더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몰락시키고 혁명을 이뤄낸 공산당 조직들이 자본주의 체제일 때보다 국가의 경제를 상승시키지 못한다면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그 오점을 발판 삼아 당의 위협이 되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많은 생산량을 강요당하게 되고, 그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면 맡겨진 일을 불성실하게 했다며 태업이라는 구실로 가혹한 인권 탄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교 또한 많은 배척을 받았는데요.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일 뿐이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선 이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마르크스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완전한 공산주의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 인민들이 이러한 환상에 기댈 필요 없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상과는 달리 공산혁명주의자들은 종교와 종교인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게 되는데요. 보통 당시 성직자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귀족 혹은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숙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레닌의 소련 집권 이후 러시아 정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었죠. 문제는 이렇게 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 이후 공산당 치하의 국가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 해도 국민들의 저항 의지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공산주의 혁명은 마르크스의 예상과는 달리 독재 체제를 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기반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아주 강력한 권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인데, 권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면 어떤 또 다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 중 대규모의 숙청이 일어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처음 공산주의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시작된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강력한 독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서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될 수밖에 없으며,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였다간 또 다른 혁명의 숙청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권력이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숙청하는 등 지금으로선 말도 안 되는 만행들이 자행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 궁금해질 수 있는 점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라면 산업화가 진행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산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공산국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국가들 대부분이 이미 제대로 된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었던 국가들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국가들이 공산화된 것일까요? 이유는 보통 가난한 나라일수록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한 국민들에게 지금 당신이 가난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닌 전부 욕심이 가득한 돈 많은 놈들 탓이고,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또 어려운 결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지 않아도 심지어 당신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 공산당은 돈 많은 놈들의 자본을 빼앗아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달콤한 말들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끝이 결국 지옥이란 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이러한 사상이 많은 공산국가들을 탄생하게 만들게 된 한편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게 한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포문을 열어준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마르크스의 사상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주며 공산주의로 나아가던 국가들보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엔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